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곳이 전남의 영광하고 예. 부산의 금정인데 예. 이런 곳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충격, 적지 않은 정치권의 파장이 올 수 있다. 굉장히 고요해 보이나 이번 보궐선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누군가는 굉장히 아프고 누구는 승기를 잡고 이렇게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다. 작년에 10월에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사실 좀 그랬던 거였어요. 끝나고 나서 정권 심판 받은 거다라고들 분석들을 내렸거든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공천 책임자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결국은 정권 심판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직간접적으로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고 이제 앞으로 민생 중심을 갖다 가겠다 해놓고 이제 바로 자기가 한 말 잊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거고.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러면 또 3연속 심판을 받을 거냐.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만약에 3연속 심판을 받는다면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곳은 부산 금정이겠죠. 이번 선거의 결과로 봤을 때의 당선 가능성을 두고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압축해서 보고 계시는지. 부산을 포함하여 민주당이 영광 곡성에서 이긴 경우 그것은 민주당의 승리이고 또 이재명의 승리이고 결국은 정권을 탄핵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기대치를 반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산 금정하고 곡성에서 이기고 반면에 조국 혁신당이 영광에서 승리한 경우죠. 이것도 굉장히 또 정부에 미친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금정하고 강화에서는 이제 국힘이 이기고 예. 곡성에서만 민주당이 이기고 영광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긴 경우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 그다음에 예. 네 번째 이제 시나리오는 뭐 둘둘 나눠 갖는 거죠. 재미없는. 양대 정당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의원님은 이 중에 가장 유력한 선거 결과. 저는 조국 혁신당의 영광에서 네. 어떤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최대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미치는 파장이 적지가 않죠. 이재명 대표가 곡성하고 영광에 이제 지원 유세를 하러 갔었는데 곡성의 경로당에서 굉장히 긴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위기론도 아니고 경계론도 아니고 혼잣말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데 예. 그런 걱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만큼 영광 선거가 지금 간단치 않다. 여론조사 지표로도 그렇게 보고 있죠. 예, 제가 질문을 어떤 결과가 제일 유력하냐고 여쭤봤는데 이 원회에서 냉정하게 보시는 우리 민의원님께서 상당히 말씀을 지금 돌리고 점잖게 하셨어요. 영광에서 혁신당이 될 경우를 얘기하셨지만 금정에서 될 경우는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민주당 이번 선거가 결코 쉽지 않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질문이 나온 김에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답을 해보기로 하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사실상 완승한 경우죠. 완승. 강화는 좀 힘들다고 봐요. 강화는 아마 도표가 있을 텐데 강화는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죠. 강화는 정반대예요. 강화는 국민의 미래가 50.64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1.39, 조국 혁신당이 16. 이 둘을 합쳐봤자 37, 38, 50대 38인 거죠. 그러니까 강화가 그만큼 힘든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는 놔두고 이제 부산. 결국 이제 부산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이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후보 단일화하는 토론도 하고 메디치에서 했습니다. 예, 이게 나름 의미 있는 뭔가를 선례를 만든 것 같아서 그거 후보 단일화했다는 거는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거를 끝까지 지금 지지하고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단일화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아마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하고 어쨌든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정도 쉽지는 않은 곳이거든요. 연령층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연령층. 부산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갖다 줄여서 부산은 이제 부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노인과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정은 더 심각한 게 어떤 거냐면 금정은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이죠. 소멸 위험 지역. 그러니까 소멸 위험 지역은 향후 몇십 년 내에 이제 그 자체가 도시로서 기능을 못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구조가 30년 지나면은 도시로서는 이제 기능을 못 한다. 그러니까 2040년에는 여기가 그 65세 인구 이상 인구가 40%가 되는 도시더라고요. 유권자 비율이 이제 18세 이상 유권자 아니에요? 유권자 비율이 90%, 89%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유권자라는 얘기죠.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도 가만히 뜯어보면 꼭 나쁘지만 않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대하고 50대가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아니에요? 예. 이 둘을 합치면은 40대, 20대 합치면 30%예요. 13.1%, 16.8%. 예. 그래서 30%가 되는 거죠. 30대까지 치면 40%입니다. 그래서 60, 70대랑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인구 구성에선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이 30, 40, 50을 갖다가 잘 봐서 지금 후보 단일화 하면서 이제 약속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쪽에서 여론조사에서 졌으니까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말 바꿔서 얘기하면 조국 혁신당 대표인 조국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총괄선대 본부장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손을 잡고 금정에서 강화까지 강화에서 금정까지 그런 행보를 하게 되면 금정에서는 좀 변수가 있지 않겠냐 한번 뒤집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투표율이 또 역시 관건이겠습니다. 그러면 뭐 통상 투표율이 그 재보궐선거 중에서 투표율이 높은 경우가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난번에 했었던 그런 경우하고 박영선 오세훈 때죠. 예. 그다음에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 뭐 30%를 넘지 어렵지 않겠냐. 그 경우 인구 구성으로 볼 때 반드시 고 연령층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국힘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 판을 흔들려면 예. 이 판을 흔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에서 강화까지 강화에서 금정까지 손에 손 잡고 양당 대표가 움직이는 것이 뭐 국민들한테 특히 30, 40, 50한테 탄핵을 열망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혁신당 입장에서는 영광 곡성의 그 선거 주력해야겠지만 어차피 금정의 판을 저렇게 키워서 후보 단일화 요청을 해서 막 토론회까지 한 것도 혁신당이니까 마무리까지 조금 더 가야 될 필요는 있겠다. 말씀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선거운동 그렇게 해줘도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뭐 법적으로는 뭐 정치 활동을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직접적으로 옷을 입고 뛴다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안 되는데 일반적인 정치 활동으로서 뭐 언론을 상대로 뭐 하는 활동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사실은 영광에 네. 집중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부산에서 네.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절반의 승리, 절반은 자기들의 몫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거기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자 봐라 단일화하니까 이기지 않냐. 좋은 선례. 다음부터는 각자 뛰다가 단일화하자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기 지분을 갖다 그만큼의 현찰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죠. 다가오는 선거가 지방선거가 먼저 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호남을 한번 가보죠. 같은 편 아닙니다. 호남에서 이제 변수가 네. 조국 혁신당이 이제 승리하는 경우, 예. 영광에서 승리하는 거 이제 좀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죠. 이제 곡성은 뭐 지금 현재로 볼 땐 쉽지 않다는. 또 이제 영광이 이제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영광에서 만약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긴다고 할 경우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누가 그랬던가요? 뭐 약간 뚝이 무너지는 느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늘 호남에서는 이제 다른 대안을 갖다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국 혁신당 그 사무총장이 민주당은 사실은 호남에서는 국힘과 같은 존재다. 그랬더니 이건 네. 민주당에서 사과하라. 맞아요. 뭐 총장 그만둬라. 국힘 모욕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곡성에 가서 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늘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호남에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좀 교만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저 아들이 불효를 했으면 또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회초리 밑에 때리시고 네. 다시도 거둬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가서 듣고 자기가 접한 여론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한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도 지방선거에서 보면 중앙에서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쪽 후보들이 틈틈이 당선됐었어요. 호남에서. 예. 광역의원, 기초의원. 영광에서는 진보당 도의원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영광에서 나온 진보당 의원이 꽤 잘한대요. 그 진보당에 대한 지지율이 일정 있다고 또 그런 얘기 들리던데요.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력이 약하다 보니까 뒷심이 약하잖아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뒷심이 자기들도 약하니까 사실은 가서 이제 당대표하고 당대표급 인사가 가서 한 달 살이를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웬만한 조직을 갖다가 조직력을 능가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거기서 조직력이 좀 와야 된 게 있죠. 왜냐하면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비 정치인들 혹은 지역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려고 했고 또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탈당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조직력이 흔들린 지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영광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제 승리를 한다면 이제 그 파열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호남은 나눠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좀 아들이 좀 잘못한 지점이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 얘기는 조국 대표도 하신 것 같던데. 조국 대표도 했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호남 입장에서 보면은 늦둥이 하나 얻은 거예요. 지난번 선거에. 예. 이제 아들론에서 네. 외아들론에서 형제론으로 또 외아들론에서 이제 늦둥이론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호남에서 그동안 정치 지형을 보면 외아들만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혼내고 싶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입양을 한 적도 있어요. 국민당. 근데 입양을 해봤더니 이게 영 신통치 않아. 역시 내 피해야 돼. 그래서 내 피를 갖다가 이제 내 피로 늦둥이를 하나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호남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당이나 뭐 이런 쪽에 끊임없이 외아들, 장남 이 친구들 갖다가 경고를 주기 위해서 혼내켜본 경험이 있는 어른들이다. 선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가능성을 갖다가 적지 않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 경우 민주당이면 영광에서는 패, 네. 금정에서도 패, 그럼 최악이죠. 최악. 근데 금정에서는 민주당이 이겨. 금정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곡선에서 이겨 민주당이. 근데 영광에서는 혁신당이 이겨.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관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범진보 세력이다.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지 모지만 그건 그렇지 않죠.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금정에서 패고 곡선만 이기면 민주당의 앞날이 이제 굉장히 사실 혼란이 오는 거죠. 앞으로 호남에서 무조건 경쟁하자는 것일 거고 비호남에서는 무조건 단일화로 가자는 그런 것이 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전선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금정에서 이긴다면 다행이지만 고성에서만 승리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적지 않은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호남에 둘하고 이제 강화하고 금정을 갖다 둘 나눠 가진다고 한다면 뭐 큰 변수는 없고. 그 재미없는 선거죠, 솔직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쓰라리는 선거죠. 조국 혁신당은 쓰라리고 제가 보기도 재미없습니다. 토요일 날 특히 이제 사전 투표 한 날인데 양당의 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세레머니를 갖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봐요. 있다. 사람들한테 딱 시선이 가는 거는 둘이 손잡고 함께 간다. 지금 경쟁하지만 지난번 총선 때는 경쟁하는 게 아니다. 지민 비조였잖아요. 역할 분담론 비스름하게 가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체 파에 키우자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경쟁하지만 큰 이제 울타리는 같이 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게 썩 내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호남 선거에서는 이거 뭐야? 아무나 찍어 상관없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